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내용은 VoIP에 대한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텔코의 원래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그 써왔던 시그널링하고 TDM 슬롯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IP 레벨에서 보이스 패킷을 어떻게 하면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VoIP 설계에 필요한 사항들로 VoIP 시그널링과 그 다음에 미디어 전달, 그 다음에 이 미디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IP단의 IPQS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미디어 전달의 프로토콜로 RTP 프로토콜을 설명하면서 이거는 리얼타임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리얼타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하기 위해서 타임 스탬프, 그 다음에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두 개의 헤더를 가지고 나서 가는 것이고, 주로 맨 처음에 타겟으로 했었던 것은 방송 쪽입니다. 방송. 그래서 여러 트래픽, 여러 소스 패킷타이징 왔을 때 이 이전 패킷에서 갖고 있는 타임 슬롯들의 타임 스탬프를 보고 나서 다음 거, 그 다음 거에 대한 것을 동기를 맞추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RTP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SIP, SDP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TU-T가 제일 먼저 H.323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DSS 넘버 1에 있는 ISDN 시그널링에 해당하는 셋업 메시지, 뭐 커넥 메시지, 뭐 이런 메시지를 밑에 레이어 4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겁니다. ITU-T의 이 메시지 포맷을 보시게 되면 거의 이 텔코가 갖고 있는 시그널링에 대한 메시지 동일하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텔코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음성 서비스만 타겟으로 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비디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가 지원될 수 있는 형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이 셋업 메시지가 갖고 다니는 정보가 내가 음성에 대한 것이다, 영상이다, 뭐 어떤 멀티미디어다, 그 다음에 필요한 코덱은 무엇이다가 상당히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반면에 IETF가 공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기가 그 인터넷 관련해서는 표준화에 대한 대세인데, IETF의 표준의 근간은 전부 다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베이스드 애플리케이션이 보면 텍스트 베이스드 인코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보내면 이쪽에서 숫자로 리스판스를 해요. 뭐 200 숫자 3자리와 그 코멘터리 오케이, 뭐 이런 식의, 여러분 그 모든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 보면은 저기 HTTP도 브라우저가 이쪽에 웹 서버한테 보게 되면 get 하게 되면 get 하고 난 다음에 200 OK 하고 나서 필요한 거를 갖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코딩에 대한 걸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헤더에 대한 것이 줄이줄이 볼 수가 있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텍스트 인코딩 형태로 오게 됩니다. 그 기반으로 시그널링에 대한 것을 설계를 했다는 것이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텔코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내가 보내면 얘가 오는 형태가 왜 이렇게 와?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근간을 생각하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화망은 피어 투 피어 서비스예요. 두 개의 단말 자체가 동일하게 동일한 레벨로 프로세싱 하는데, 인터넷망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서버에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물러서 보통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되죠. 그래서 VoIP에서도 보게 되면 VoIP 서버가 있고요. VoIP 서버가 있고 VoIP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근데 VoIP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이제 뭐 인터넷망에 클라이언트들이 두 개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보게 되면
서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절차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두 개가 P2P처럼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걸 때는 클라이언트고 제가 받을 때는 서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보낼 때는 클라이언트고 내가 이제 서버로 동작해요. 그러니까 P2P 서비스를 인터넷망에서 하기 위해서는 단말에다가는 이 두 개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모델을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인터넷망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설계되어 있는 데다가 P2P를 집어넣을 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기 썼던 이 브라우저하고 이 서버에서 웹 서버에서 썼었던 그런 시나리오 좀 가져가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게 브라우저가 여러 개 있고 서버는 하나인 상태에서 뭐 요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VoIP 단말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가 동작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클라이언트로서 뭔가 메소드를 던지면 얘가 그걸로 서버로서 응답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2005K가 이렇게 날라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화망 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인터넷망 했던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H.323 말씀드리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이 음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까지 이 셋업 메시지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션 이니시에이션 하면서 세션 디스크립션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SDP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세션에 대한 것이나 어떤 코덱은 뭘 어떤 걸 쓰고 싶고 뭐 내구화에 대한 것은 뭐고에 대한 것을 다 쓸 수 있는 게 SDP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SDP에 대한 것은 뭐 SIP뿐만 아니라 MGCP 메가코어에서도 다 저걸 쓴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SIP 이제 베이직한 내용이 됩니다. SIP를 조금 보면 별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시그널링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냥 두 개의 클라이언트가 VoIP 고객이 그냥 전화 거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만 하지만 여기는 메신저 같은 거 있잖아요. 스테이터스 보고 채팅하는 거 해서 뭐 프리젠스 정보, 프리젠스 하는 내가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인스턴스 메시지 하는 거, 간단하게 인스턴스 메시지 보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전부 다 SIP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현재 휴대폰에서 쓰는 여러 가지에 대한 기능들, 그 다음에 뭐 메신저 같은 데서 쓰는 것들도 다 SIP에서 지원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알아보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두 개 단말 사이에서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거에 대한 것만 제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냥 오버뷰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P2P에 대한 동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번호에 대한 거가 있고 URL이 있고요. URI에 대한 것입니다. 이메일 어드레스 라이크한 이메일 주소 같은 형태에 대한 것이고요. SIP 서버, VIP 서버는 프락시 서버, 리다이렉트 서버,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 서버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 프락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게 보게 되면 뭐 우리 IMS를 공부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IMS에 보게 되면 이 서버에 대한 걸 CSCF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서버가 PCSCF, ICSCF, 서빙 CSCF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PCSCF가 뭐 정확하게 익히하진 않지만 뭐 플락시 서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레지스트러라고 하는 건 이제 등록하는 HSS 의 위치 정보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SCSCF는 특정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서버예요. 그 다음에 인터로게이팅 서버는 리다이렉트 서버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중간에 있는 놈이에요. 근데 그게 뭐 리다이렉트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SIP 서버는 기본적으로 프락시, 리다이렉트보다는 이제 레지스터, 이렇게 이제 이런 서버들이 있다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SIP 서버
라고 그냥 하나로 놓고 그냥 설명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SIP 서버. 그래서 일단 구분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메시지 포맷, 메소드하고 리스판스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소드는 문자하고 그다음 URI를 포함하죠. 우리가 get 하고 난 다음에 URL 이렇게 붙잖아요. 그 웹 서비스 할 때 그런 비슷하게 쓰는 것이 리스판스는 2005K 뭐 이런. 그 다음에 메시지 전달하는 과정에 다이렉트 콜, 프락시,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뮤직이라고 하는 그 파티가 있습니다. IETF에서 워킹 그룹인데 이 워킹 그룹에서 전부 다 이런 걸 다 디파인 했습니다. RTP도 여기서 디파인 했고요. SIP, 그 다음에 SDP, 그 다음에 세션 어나운스먼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 다음에 텔레폰 라우팅 오버 IP라는 거, 그 다음에 메가코에 대한 사항들을 전부 다 여기서 디파인을 했습니다. SIP는 콜 프로세싱 하기 위한 이 전화 절차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스테이트리스, 이게 스케일러빌리티 좋다고 하는데 이 스테이트리스 하다는 게 우리 인터넷망이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금이라든가 적당하게 나중에 이동성 관리하기엔 스테이트풀하게 이제 발전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VIP망에서는 스테이트리스하게 동작을 한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IP가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뭐 IP 쪽에 보면 모바일 IP라고 하는 것은 IP 레벨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입니다. 유저 레벨에서 제 이메일 주소가 kwac.kr인데 이걸 가지고 이 URI를 갖고 나서 나를 부르면, 만약에 실시간적으로 내가 접속돼 있다고 하면, 내가 학교에서 접속돼 있으면 학교로 해서 여는 전화를 받고, 뭐 집에 있으면 이걸로 해서 받고,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서 받고, 뭐 이동성에 대한 것이 만약에 보장돼 갖고 있으면 이동하는 상태에서 이동 단말기에서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모빌리티에 대한 것을 이제 이루은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유저 로케이션을 찾거나 유저 캐패빌리티, 유저가 어떤 단말기에 대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음성만 되는지, 음성하고 영상, 그 다음에 코덱은 뭘 쓰는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세션에 지금 그 이네이블 상태, 그러니까 세션의 그 상태가 지금 온라인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셋업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세션 관리에 대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토콜 전체적인 스택을 쭉 보시고 있는데, 보게 되면 H.323, MGCP, 메가코, SIP 이런 것들이 있고요. SDP라고 하는 걸로 자 세션에 대한 거를 디스크립션 하는 거는 MGCP, 메가코 전부 다 같고요. 코딩에 대한 거 아까 얘기한 대로 RTP에 대한 프로토콜 스택을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TP가 또 들어오죠. 제가 설명을 그때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SCTP는 요 두 가지 중간에 기능을 다 갖고 있다고, 장점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CTP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H.323, MGCP, 메가코, 그 다음에 시그트렌이라고 하는, 시그트렌이라는 건 넘버 7 메시지 전달하는 건데, 얘네들이 쓰기에 SCTP가 거기에 이제 최적화대로 만들어지는데, SCTP를 만들고 나서 보니 이거 이외에도, 여기 있는 시그널링 이런 거 이외에도 다른 거 쓰는데도 상당히 좋더라. SIP, UDP 쓸 수 있고요. TCP,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에서 보통 쓸 때 이 시큐리티를 쓰게 되면 SIPS라고 해서 HTTPS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거. 그 다음에 SCTP를 써가지고 SIP 메시지 전달해 두고요. 지금 두 개 단말이 다이렉트하게 동작할 때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 셋업 메시지, 얼러팅, 커넥, 그 다음에 디스커넥 에 대한 것이 넘버 7에서 썼던 메시지 형태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인바이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바이트. 그럼 인바이트에 대해서 링이 울릴 때,
이 100번 단위에 대한 거는 추가적인 동작을 필요할 때 100번 단위입니다. 그래서 180 링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링을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링백이 여기 올리겠죠. 링백이 이제 올리게 돼요. 그다음에 얘가 전화기를 들면 200 OK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오케이 잘했구나 에크를 주게 되면 이제 미디어에 대한 것을 하고 이 인바이트 여기 인바이트라든가 여기 그 200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전달하기 위한 RTP 세션 정보가 하고 코덱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RTP에 필요한 거하고 코덱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전달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뭐 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또 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한쪽에서 끊으면 이제 바이 하면은 이제 이것도 바이에 대해서 200OK. 제가 사람들 이제 텔코 한 사람들에 대한 걸 볼 때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왜 여기 200OK 왔는데 여기 200OK 있고 여기도 200OK 이게 뭐냐. 근데 의미가 여기는 인바이트에 대한 200OK이고 여기는 바이에 대한 200OK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그제서 이제 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IP망의 기본 필로소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편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URI라고 하는 걸 씁니다. URL이 아니라 URI. 그래서 보게 되면 URI에 대한 것에 example로 뭐 이런 식의 것이고 기본적으로 쓰는 게 요거죠. 우리가 ID하고 그 이메일 어드레스 형태인데 필요하다면 거기에다가 뭐 패스워드를 써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IP 주소에 대한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썼을 때 뭐 트랜스포트는 뭘 쓸래? 그 다음에 나의 어드레스는 뭐다? 그 다음에 넘어야 될 홉 개수를 제한한다든가 유저가 일반 전화인지 아니면 IP폰인지 그 다음에 내 메소드가 레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이그젬플입니다. 보게 되면 min KWA.5552 이게 이제 일종의 패스워드가 되겠고 UDP를 쓰겠다는 거고요. 주제는 굿모닝 하고 지금 프라이어리티가 어전트하지 않대 어전트라고 했을 때 원래 노말이 돼야 되겠죠. 근데 했을 때 이제 굿모닝이라는 것이 문자에 거기 이제 뜨는 거죠. 뭐 저는 좀 부르면서 URL하고 URI에 대한 것이 있으면 URL에 대한 것은 로케이션, URI에 대한 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요 이메일 주소 라이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IP 컴포넌트는 제가 VoIP 클라이언트라고만 썼는데 유저 에이전트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건 유저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서버 파트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기능으로 나눠져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 VoIP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이고요. 리다이렉트 서버, 그 다음에 플락시 서버, 레지스터. 네, 로케이션 서버라고 하는 것은 뭐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콜링 사이드, 콜디드 사이드 이렇게 서버에 대한 위치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요거는 리다이렉션 하는 건데 이게 보면 리다이렉트에 대한 것을 이동성 관리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레지스트러처럼 로케이션 서버에 내 위치를 사전에 등록을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내가 어디가 있냐면 min cpkwa.kr로 이동한 거예요. 지금 이동을 내가 cp.kw.h.kr로 로컬로 이동을 한 거고 외부에다간 이것만 주죠. 그럼 외부한테는 min kw.h.kr로 우리 쪽 플락시 혹은 리다이렉트 서버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딱 오면 로케이션 서버한테 야, 얘 어디 있니? min kw.h.h. 어디가 있니? 그랬기 때문에 min cp.kw.h.kr에 있어 라고 얘가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302 moved 그러니까 302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리스판스 넘버가 되는 거고 이제 이쪽으로 이동했어.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인바이트 min cp.kw.h.kr 해서 이렇게 동작할 수가 있고요. 플락시 같은 경우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플락시가 우리 쪽에 플락시 있을 거고 상대방 이제 이 플락시는 우리 학교 이제 min KWH.의 플락시 서버이고요. 요거는 거기 있는데 밑에 cpkwh.kr에 또 플락시가 있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플락시 서버를 이렇게 여러 개 둘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콜디드, 우리 전화 받는 쪽만 있는데 콜링 하는 사이드도 할 수 있다. 뭐에서 보게 되면 뭐 몇 가지가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따져보세요. 이쪽에 전화할 때, 야, 얘 어디 있어? 얘 일로 이동했어? 이동했어? 그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절차. 근데 여기는 플락시가 또 하나 있는 경우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콜링 사이드에 플락시가 있는 거예요. 콜링 사이드에, 콜디드에 플락시가 있는 거죠. 야, 비서한테, 우리 쪽 이제 이쪽 비서한테, 야, 이쪽 min KWA.kr한테 전화해. 했더니만 얘가 이쪽에 아까 프로세싱한처럼 얘가 이쪽 이동했는데 이쪽 이동한 거에 대한 거를 야 전화 받아 나 전화 받고 싶어 하고 하는 다음에 저기 이쪽 맨 마지막에 주인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콜링 사이드의 플락시, 이건 콜디드의 플락시 좀 동작하는 플락시에 대한 것이 있고요. 이걸 동작하기 위해서 레지스트라한테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이동한테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절차가 우선해야지만 내가 이동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마치 이동성 서비스에서 우리가 하는 절차랑 비슷하죠. 어떤 게 있냐면 뭐 VLR, 뭐 HLR, 뭐 2G, 3G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어디 이동할 때 VLR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내 이동한 위치를 HLR에 계속해서 등록을 하죠. 그럼 이동한 위치를 알아야지만 외부에서 전화가 딱 오면 무조건 HLR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HLR 하게 된 다음에 이 VLR 이쪽에 있지. 그래서 콜을 일로 넘겨주죠. 그럼 다시 이제 전화의 연결이 이쪽으로 직접 연결되는 뭐 그런 절차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이 누가 먼저냐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왜냐면 이동성의 관리에 대한 체계를 만들었을 때가 우리가 2G 만들던 시대고 1G에서도 기본적인 컨셉이 80년대에 있었고 2G에 대한 90년대에 파퓰러해지면서 기본 컨셉은 미리 다 만들어진 거죠. 80년대.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요 VoIP에 대한 것이 전부 다 90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거의 같이 모바일 통신망에서 이동성 관리나 그 다음에 VoIP망에서의 이동성 관리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맞고요. 나중에 혹시 공부하실 때 보면 모바일 IP라는 IP 레벨에서 모바일 IP라는 컨셉이 있는데 이것도 다 90년대에 다 설정이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0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때의 기본적인 이동성에 대한 것은 다 기본 원리에 대한 셋업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SIP 메시지 포맷을 한번 볼까요? 메소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인바이트, 그 다음에 URI에 대한 거 이렇게 들어가고요. SIP URI들하고 버전 SIP 뭐 2.0, 1.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헤더가 쭉 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시지 헤더가 됩니다. 메시지 헤더가 되고 하나 블랭크 라인 하나 준 다음에 메시지 바디 이제 SDP가 따라오겠죠. SIP 같은 경우 인바이트 하면 SDP가 여기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리스판스는 이제 스테이터스 200 OK 해가지고 숫자랑 같이 해서 간단하게 그 이유를 간단히 쓰는 것이고 뭐 헤더 포맷은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메소드, 인바이트, 에크, 옵션, 바이, 캔슬, 레지스터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외에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레퍼, 뭐 딴 데 레퍼할 때, 서브스크라이브 내가 어떤 서비스 가입할 때, 그 다음에 미리 가입된 거에 대해서 노티파이 올 때, 그 다음에 간단히 인스턴스 메시지를 보낼 때 이런 것들이 SIP 메소드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인포메이션 할 때 인포, 그 다음에 프로비저널 에크를 주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더 줄 때 우리가 180 링잉이라든가 180 링잉을 주기 전에 100 트라잉이라는 거를 줘가지고 야 나 더 정보 필요해 그러면 이제 프로비저널 에크 정보 갖고 나서 그걸 주고 그게 다 성공이 돼야지만
이제 180 링을 이제 온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 대한 걸 업데이트 하든가,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SIP 메소드들의 것이고, 기본적으로 전화할 때는 우리 아까 봤었던 뭐 요 정도 메시지만 가지고 다 합니다. 인바이트, 에크, 옵션 빼고 바이, 캔슬도 뭐 가지고 요 바이, 그러니까 인바이트, 에크, 그 다음에 바이, 레지스터, 뭐 요 정도에 대한 것이 이제 VoIP에서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는 뭐 헤더의 원칙은 뭐냐, 대문자, 소문자. 처음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하고, 그 다음에 콜론을 스페이스 없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띄고 정보 주고. 그래서 to from subject, 내가 date, expire, authorization, priority, 그 다음에 call ID, 어디 경유하는 by, 컨택, 어디 정보를 이쪽 컨택하라는가, 최대 넘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코맨드 시퀀스에 대한 거가 이제 헤더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 메시지 바디 쪽에 간단하게 컨텐트 타입이 뭐고, 컨텐트 랭스, 컨텐트 인코딩, 어셉트 랭귀지에 대한 것을 컴팩트 노테이션을 간단하게 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CEFI 이렇게 소문자로 간단하게 한 문자로 쓸 때는 바로 이것이 이런 헤더 필드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그젠플입니다. 인바이트 min 골뱅이 KWH.kr SIP 2.0. 그래서 어디를 경유하고 from to call id에 대한 값, 시퀀스 번호 1바이트, 그러니까 첫 번째 인바이트, 그 다음에 subject confirm next meeting,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은 내가 SDP로 따라올 거고 length of body가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SDP에 대한 아까 간단한 버전, origin, subject, 그 다음에 information, URI, 이메일, 그 다음에 커넥션인가요? 그 IP 주소, 어드레스, 이런 것들에 대한 SDP 정보가 들어서 이게 SIP 안에 리퀘스트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느냐? 리스판스 쪽에서는 100번 단위, 200번 단위, 300, 400, 500, 600번 단위가 있고요. 인포메이션을 추가로 필요하는 경우, 트라잉에 대한 것을 있고요. 180 링잉에 대한 것이 아까 보셨던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션 2005K에 대한 거는 뭐 전부 다 OK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딘가 이동할 때 move to permanently, temporarily 할 때 리디렉션에 대한 정보, 클라이언트 에러인지 서버 에러인지, 글로벌 페일러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에러 코드를 해서 이제 스테이터스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URI에 대한 거는 URI가 SIP 버전이 있고요. 시큐어한 것이고, 텔레폰 번호, 프레젠스용, 인스턴스 메시지, 메일, HTTP 이런 식의 URI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텔레폰 URI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로컬 넘버, 우리 제 자리 전화번호가 로컬 940-5552이고요. 글로벌하게 2.164라고 하는 전화번호 체계가 글로벌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번호, 그 다음에 지역이라든가 사업자 번호, 예를 들면 이동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10이 되겠죠. 10. 그 다음에 이게 교환기 번호, 그 다음에 가입자 번호, 혹은 이동통신망에서는 HSS에 대한 정보, 가입자 번호, 이렇게 된 것이 되겠고요. 이걸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텔 콜론 플러스 822-940-5552에 대한 걸 하고요. 그래서 플러스가 있을 땐 이게 글로벌 폰 넘버 2.164라고 하는 체계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뭐 70는 뭐 게이트웨이 콜이라든가 ISDN 서버 어드레스, ISDN 또 어드레스가 있고 또 서버 어드레스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느 게이트웨이를 경유해서 가라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되게 VoIP에 또 한 가지 또 여러분이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여기 아까 DNS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전화번호랑 같이 쓸 때 그러면은 내 IP망에서는 이 IP 어드레스만 쓰잖아요. 여기 쓰는 건 IP 어드레스만 쓰는데, 근데 여기 내가 지금 여기 외부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킷 PSTN 그냥 외부망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IP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여기 VoIP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이 VoIP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IP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128, 134, 뭐 예를 들면 65.65라고 제가 쓸게요. 우리 학교의 자리에 우리 65 네트워크이니까 제가 65.65 그냥 썼어요. 65.65에 대한 걸로 여기 있는 라우터들을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볼 때에는 저 전화가 어떻게 보이냐면 070 전화로 만약에 가 있으면 070-1239-45679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반 전화를 할 때 070 전화를 하게 되면 이 게이트웨이가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게이트웨이가 무조건 070 전화가 와요. 그러면 여기 070 온 다음에 여기 VoIP 시그널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쪽에 시그널링에 갔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로케이션 리다이렉트 서버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리다이렉트 서버를 하든 뭐 하든 가정에 여기 지금 필요한 것이 DNS 서버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2.164 전화번호에 대한 IP 주소에 대한 매핑이 필요해요. 이 매핑이 필요해요. 이 매핑을 누가 하냐? DNS가요. 그래서 enum이라고 하는 번호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2.164에 대한 enum이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DNS라고 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을 때 네이밍에 대한 것을 IP 주소의 매핑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enum 번호 체계에서는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이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거죠.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 DNS가 갖습니다. DNS가. 그러니까 DNS가 VoIP망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DNS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DNS를 할 때 이게 이제 모바일망이든 VoIP망에서 할 때는 전화번호하고 2.164하고 IP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같은 맥락으로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리면 DHCP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IP 주소, 뭐 게이트웨이 주소, 뭐 이런 거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VoIP 단말기 경우 같은 경우 제일 먼저 내가 VoIP 단말기 경우 찾아야 되는 게 레지스트라예요. 내가 여기서 등록해야 되잖아. 레지스트라 가서 내가 VoIP 단말에 내 지금 IP 주소 몇 번이야 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여기 VoIP 서버 주소. VoIP 서버 주소. 근데 통상적으로 레지스터라든가 VoIP 서버에 대한 건 VoIP 단말에 그냥 그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장비 만들 때 우리 단말기는 우리 VoIP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이 레지스터가 몇 번이고 VoIP 서버 몇 번이야라고 아예 픽스를 하고 딱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제너럴하게 내가 사고 내가 딱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고유 번호가 있어가지고 이 고유 번호를 받고 나서 이 DHCP에 가가지고 DHCP한테 주소를 받아오면 레지스트라든가 VoIP 서버 가서 등록하고 초기화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VoIP 서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단말에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으나 이게 VoIP망이 이제 활성화되면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DHCP 서버, DNS 서버. VoIP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몇 가지를 딱 끄집어내서 관련해서 보라 라고 하면 아까 지금 초기화 관련해 가지고 DHCP 서버가 필요한 VoIP 서버에 대한 주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 새로 이동해서 받은 IP 주소 그러니까 전화번호죠. 전화번호에 대한 IP 주소에 대한 것을 DNS에다가 이제 가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VoIP 위에서 여기 있는 이제 여기 필드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더 플러스가 막 됐습니다.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급 IP 기술이 된 거죠. 그러니까 DNS 아는데 DHCP 아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추가적인 것들에 대한 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또 하나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AAA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 하는 이 AAA 서버
얘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용자 인증에 대한 것만 딱 했는데, 얘가 우리 가입자야 아니야 뭐 이런 거 했는데, 이동통신망 하면서 정말 많은 정보들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oIP만 관련해 가지고 난 VoIP만 알아야지 하고 하면 진짜 조금만 아시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 DNS, DHCP, 트리플A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이건 다이렉트 콜에 대한 거를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바이트 180 링잉 2005K 에크, 그다음에 통화 끝나는 바이 2005K에 대한 두 개가 VoIP 서버가 없을 때 직접 연결돼 있을 경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이쪽에 하고 이쪽하고 기본 설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VoIP 서버도 없고 DNS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 개에서 이쪽에서 얘를 설정하고 얘에서 얘를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이렉틀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시나리오가 보이는 겁니다. 요게 인바이트 보낼 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인바이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고 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DP에 대한 정보를 실어서 얘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180 링잉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SIP 2.0에 180 링잉 해서 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받았다는 거 하고 각간의 태그라든가 어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받은 헤더에다가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리스판스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들게 되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IP 주소에 IP 주소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RTP 포트 번호예요. 아까도 보면은 혹시 여기 지금 샌더 쪽에서는 지금 5000번으로 RTP하고 PCM 코딩 써서 쓰는 포트 번호를 보낸 거고요. 리시버단 쪽에서 2만번 포트를 열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내준 거죠. 그러면 인바이트하고 2005K의 이쪽에 RTP 포트 번호, 여기 RTP 포트 번호를 상대방이 서로 교환했으니까 그 다음 미디어 전달돼 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이제 에크에 대한 거 헤더 갖고 SDP가 필요 없죠. 세션 디스크립션 할 필요가 더 없는 거죠. 다 끝났으니까. 어느 한쪽에서 끝날 때 이제 관련된 거를 바이하고 그다음 리시브하는 그런 메시지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IP 메시지가 이런 형태로 정의가 돼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락시 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이쪽에 플락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메시지 중에 다른 것보다도 얘가 인바이트 보내갖고 야 직접 통화해, 직접 나랑 통화하자 라고 했을 때에 대한 에크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가 인바이트 할 땐 min KWA 시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플락시가 밑쪽에 이쪽으로 내려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메시지 포맷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 볼까요?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 얘가 이제 나 지금 여기 레지스터가 있고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2005K가 오는 거네요. 좀 그림이 좀 반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좌우지간 여기 보면 얘가 이쪽으로 이제 레지스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야 나 누구야, 그래서 나 지금 살았어, 그래서 min cp kw.ac.kr 이라는 걸로 해서 나는 원래 이건데 min kw.ac.kr인데 내가 이쪽으로 이동했어, 그래서 나한테 오는 거는 이쪽에 있다고 알려줘 라고 레지스터한테 보내게 되면 여기도 2005K입니다. 오케이, 네가 보낸 레지스터 잘 받았어,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 내가 해줄게 하고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가지 몇 번에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죠. 뭐 제가 VoIP의 기본 컨셉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때 이제 다이얼링 하는 과정하고 코덱에 대한 것 중에 기본 네트워크 통해서 관점을 놓게 보게 되면 저기 VoIP 서버가 단말로 있다는 거고요. 단말로.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VoIP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 이게 엔드 투 엔드예요. 전부 다 엣지 장부. 진짜 코어 미디어는 여기서 리소스는 여기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QS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실은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IPQS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션 에스타블리시먼트 하는 거. 그 다음에 미디어 전달하기 위해서 QS 컨트롤 하는 거죠. 이게 밴드위드스, 버퍼라든가 큐잉, 뭐 스케줄링, 팔리싱에 대한 것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RTP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샌더에서 리시버 단까지 여러가지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패킷타이징 하는 딜레이,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그다음에 버퍼링 하는 딜레이, 이런 딜레이에 대한 것이 뭐 150ms 안에 들어가 주면 리얼타임 서비스가 되는 거고,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리얼타임 서비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RTP라고 하는 것이 초창기에 나올 때는 방송에 대한 것을 타겟으로 만들어서, 방송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계속해서 받으면서 얘가 버퍼링을 했다가 일정한 시간 후에 이게 다 버퍼를 한 다음에 플레이아웃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양이 버퍼링이 되면 바로 플레이아웃 하면서 계속해서 버퍼링을 받아요.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을 하느냐, 내가 언더플로우가 나지 않을 때 라고 계산이 될 때. 오버플로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잖아요. 오버플로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을 막 넘쳐나서 잃어버리는 건데, 이거는 언더플로우는 뭐냐면 내가 플레이아웃 하고 싶은데 플레이아웃 할 것이 없어. 그때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야. 로스가 나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아웃 할 것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들어오는 인풋 레이트가 있고 여기 플레이아웃 하는 레이트에 대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패킷 이제 콘텐츠의 사이즈를 보고 난 다음에 일정한 버퍼링이 되고 난 다음에 끝날 때까지 플레이아웃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계산이 되면 버퍼링이 끝나기 전에 그냥 플레이아웃을 합니다. 초창기에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CDN 네트워크,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버퍼링이 어느 정도 뭐 워낙 네트워크가 빨라졌으니까, 지금 막 네트워크가 워낙 빨라졌으니까 지금은 이런 문제는 없다고 거의 보면 맞아요. 언더플로우가 나는 경우가 없다고 보면 맞죠. 만약에 언더플로우 나오는 이제 버퍼링 되는 거 삐삐삐삐 하고 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되겠죠. 자, 그래서 RTP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타임스탬프를 찍고 시퀀스 번호에 대한 헤더 정보를 갖고 나서 동기를 맞추는 것이다. 동기라고 하면은 한 패킷하고 다음 패킷하고 다음 패킷에서에 대한 여기에 대한 동기도 있지만은 보이스하고 비디오 스트림을 서로 분리돼서 왔을 때, 분리할 때 이게 립싱크 맞춰주는, 그러니까 비디오 뿌려줄 때 보이스도 동시에 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타임스탬프 정보 가지고나 된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시그널링에 대한 것은 SIP를 썼다. SIP를. 그래서 IMS망에 기본적으로 SIP를 쓰게 되는데, 이 IMS에 나오는 VoIP 서버, PCSCF, ICSCF, SCSCF랑 유사하게 여기 보면은 뭐 레지스트라, 이제 이동할 때 대한 등록하는 서버, 그 다음에 플락시 서버. 이 플락시 서버는 정말 여기 있는 PCSCF 하는 기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서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을 통해 갖고 유저 모빌리티, 이동성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메소드를 기반으로 해서
인바이트, 그 다음에 이쪽에 리스판스는 2005K 이런 형태로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VoIP망의 기본서부터 RTP하고 SIP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책 쓸 때만 하더라도 이게 핫한 이슈였는데 지금도 이제 이거에 대한 것은 기본은 바뀌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다고 하면은 색깔 선택이 잘 안되네요. 중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초에 충실하자. 기초에 충실하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이직한 거부터 쭉 해서 공부하기보다도, 그래서 어드밴스드 된 것보다도 저는 지금 워낙 시대적으로 어드밴스드 돼 있는 거를 먼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베이직을 그 다음 찾아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베이직부터 해서 그 다음에 쫓아가야지 하면 지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업에서 바로 적용하다가 시간을 놓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보다 이제 나는 그냥 IMS를 바로 볼래, 그러셔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린 VoIP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IMS를 보시면 되게 이제 편하죠. 이게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가 좋으시겠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VoIP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IMS 들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4학년들이고 해가지고 또 설명하고 이런 식을 제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큰 그림에 대한 거를 좀 가져가길 바라겠고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좀 디테일을 더 찾아보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